태안화력에서 어제 또 사고가 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법과 제도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과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이태성 지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부장님, 어제 태안화력 발전소 내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 이거를 IGCC라고 부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고, 이번 발생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IGCC 발전소는 10년 전에 건설이 된 발전소고요. 네. 석탄을 가스화하는 신에너지 발전소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7번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발전이 건설해서 운영하는 발전소인데요. 네. 건설 당시에 안전 문제라든지 운영 기술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검증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이 건설했던 김병수 사장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많은 시행착오와 건설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지적될 부분은 23년도 1월 8일에 한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네. 이때 폭발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 특히나 배관이나 고정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아마 발생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2차 폭발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시설과 배관의 특히 안전 정밀 진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2중, 3중으로 점검하거나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측면이 이번 그 감식에서 네. 제대로 한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 이 합동 감식이 이어지면서 이제 원인은 밝혀질 텐데요. 네, 안타깝게도 7년 전 오늘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이어서 또 올해 6월에도 김충현 씨가 끼임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매번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이번에도 역시나 부상자가 2명 발생하는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로 또 맞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하청의 재하청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안전과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내가 네 사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전은 내가 원청인 발전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네. 하청 니네 회사 그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논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네. 그 위험한 업무와 안전까지도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안화력뿐만 아니라 동서발전, 동해화력, 울산화력, 그리고 지난 18년에 이후에 김용균 씨 이후에 1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던데요. 이 산재 발생 비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산재 발생 비율 측면에서도 보면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후에 사망자의 수가 확인해 본 결과 네. 하청 노동자가 66%입니다. 이 중에 그 24년도 산재 사망자가 47.7%가 네.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발전소에서 좀 들여다볼 것은 238건의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 204건이 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9%가 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기존의 통계보다 훨씬 더 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안전에 취약하고 네.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사망사고라든지 사건이 좀 더 줄어야 됨에도, 사고가 더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졌지 않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가 네. 결국은 죽음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맡게 되고, 네. 실제로 노동자들이 이 비용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네. 자신의 노동을 책임질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권리들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작업 중지권이라든지 네. 안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원청에게 그리고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주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앞에다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셨거든요. 외주화가 되면서 위험해지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발전소에 그 12명 김영균 이후에 사망 사고가 12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모두가 12건 모두가 대부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이 네. 외주화되면서 결국은 죽음을 이뤄낸다는 공식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원청의 책임 강화와 네. 그다음에 노동자가 죽으면 그 책임을 엄하게 사업자에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예. 좀 비교 분석을 해보신 자료가 있던데요. 그거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많은 안전 비용을 그 지금 현장에 그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4조 2천억 정도를 투여하고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발전사는 5개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니 5에서 7천억 정도를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용 중에서 실제로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안전에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네. 이 비용이 채 0.1%인 30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하청으로 내려가다 보면 더 비용이 줄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안전 인력의 투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2인 1조 네. 특히나 안전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그 현장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전사 현장에는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통해서 이 1,000건이 넘는 위법 사항을 이번에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위험의 외주화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발전 5사에 대략 한 10,000건 정도의 안전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보면 안전 발판이라든지 안전 난간이라든지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네. 폭발 사고에서 확인해 본 결과 폭발로 인한 사실 설비나 특히나 배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정밀 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김영균과 김충현이라고 하는 여전히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이 지금 홀로 작업을 하다 죽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때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방법은 결국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발전소 현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7년이 지난 오늘 위험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의 발전소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손영공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발전소의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달라고 하고 이 제로되는 정규직전환을 통해서 네. 발전소에서 더 이상 나의 동료이자 나의 가족이자 제가 될 수도 있는 이 죽음의 일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